708번. 전교생이 X명인 중학생 Y%가 남학생일 때 여학생. 예? 전교생이 X잖아요. 그죠? 맞지? 그러면 그 중에서 남학생. 자, 보세요. 전교생이 X입니다. 전교생. 얘가 X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남학생은 전교생은 당연히 뭐고 남학생이랑 여학생이 합쳐져서 그럴 거 아닙니까? 전교생은 남학생은 전교생의 Y%를 했으니 X 곱하기 100분의 Y일 거 아닙니까? 문제 있나요? 문제 있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하라고? 여학생 수를 나타내라? 그러면 전교생에서 남학생을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학생일까요? 이해됐어요? 자, 보세요. 전교생은 남학생하고 여학생을 합쳐야 전교생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요즘 조금 민감한 내용이긴 한데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이 있잖아, 그치? 아, 니들은 그거 잘 모르나? 한국에는 아직까지 그게 인정이 안 되는데 외국에는 문제가 좀 되고 있잖아, 그치? 모르나? 모르나? 미국에서 지금 난리 나는 거 모르나? 트럼프가 미국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 외에는 다른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서 며칠 전에 공언을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자인데 내가 마음속으로 여자라 생각하면 여자래. 그렇대, 미국에는. 그래서 난리가 난 상황이잖아. 너희들은 관심이 없구나. 암튼 좋습니다. 그냥 뭐 크게 공부하고 관계는 없는데 나온 김에 그냥 얘기를 한 거고. 자, 지금은 쌤 얘기는 잊으시고 남학생하고 여학생을 다 합쳐야 전교생일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전교생에서 다르게 얘기하면 남학생을 빼면 뭐가 되노? 여학생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전교생이 X이고 남학생을 뭐 X 곱하기 100분의 Y라 했으니까 100분의 곱하기니까 하나로 분자를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 그지? 이게 전교생이고 남학생이니까 빼면 이게 뭐고? 여학생을 뜻하는 문자식이 되겠지. 그지? 괜찮아요? 됐죠? 끝입니다.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80쪽 없나? 자, 그다음 88쪽 가봅시다. 자, 88쪽 쌤하고 확인하고 싶은 문제 뭐 있나요?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걸 질문하니 그러진 않아, 쌤이. 712번. 순서대로 합시다. 712번. 자, 직육면체가 있어요. 다음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직육면체의 건널비. 자, 직육면체가 어떻게 생겼지? 얘가 이렇게 책에 보면 자, 가로가 얼마예요? A네. 가로가 A고 세로가 8이고 높이가 얼마예요? B. 자, 이렇게 돼 있어. 건널비를 구하랍니다. 우리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뭐죠? 건널비 구하는 공식? 직육면체에는 똑같은 면이 몇 개씩,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지. 앞뒤, 좌우, 아래, 위. 맞잖아. 그래서 구합시다. 8A, 그 다음에 8B, 그 다음에 AB. 맞지? 각각 하나씩인데 그걸 두 배를 해주면 6개의 면이 다 나오겠죠. 그죠? 괜찮아요? 이거 전개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전개하면 얼마? 16A, 16B 더하기 2AB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부피. 직육면체의 부피 어떻게 구하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지, 그지?
자, 그래서 가로가 A, 세로가 8, 그다음 높이가 B. 좀 예쁘게 쓰면 우리가 문자와 숫자의 곱은 숫자를 앞으로 쓰고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쓰면 되겠지. 그죠? 8AB. 얘가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3번도 같이 한번 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가 120, 세로가 90인데 길을 냈어. 길을 내는데 x 25. 자, 저렇게 꽃밭을 만들었다. 꽃밭의 넓이를 문자를 놨다. 자, 원래는 가로가 120, 세로가 90이야. 여기가 25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면적은 여기잖아요. 그지? 자, 얘는 노란색 색칠한 것만 직사각형을 내가 가로, 세로만 알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곱하면 넓이가 될 거니까. 자, 가로는 얼마예요? 당연히 직사각형이니까 얘랑 얘가 길이가 같을 거예요. 120에서 25만큼 안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지? 120에서 25 빼면 되겠지. 얼마야? 120에서 25 빼면 95 아닌가요? 기탄하러 가야 되겠다. 그지? 기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 더하기 빼기 틀리면 어떡하나? 더하기 빼기 지금 우리가 몰라서 틀리진 않지, 그지?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더하기 빼기를 몰라서 틀리는 학생들은 거의 없잖아. 그렇지 않아? 수연아, 너 더하기 빼기 모르지 않잖아, 그지? 맞지? 할 줄 알잖아. 다들 할 줄 안단 말이야.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 학생들은 지금 우리가 중학교 1학년이면 더하기 빼기를 못한다? 뭐 돈방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학생들은 그 정도면 맞지? 심각하잖아. 그러니까 그렇진 않을 거단 말이야.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더하기 빼기는 실수하면 안 돼. 더하기 빼기. 이거는 쌤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더하기 빼기 실수해가지고 뭐 안 되는 거는 쌤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앉아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공부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단계는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는 걸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판단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를 결과만 놓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나는 아무리 더하기 빼기를 잘 해도 만약에 내가 OMR 카드를 작성을 하는데 한 줄 밀렸었어. 나 풀기는 다 풀었어. 근데 한 줄 밀렸었어. 쭈르륵 하면은 뭐 거의 다 틀리고 만약 20문제 중에서 4개 맞았다 치자. 그러면 얘는 그냥 그 4개가 내 점수가 돼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고. 더하기 빼기 뭐 할 수 있는데 쌤 실수해요. 다음에 잘하면 되죠. 다음에 또 실수한다. 또 실수해.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돼버려. 그래서 실수를 안 하도록 꼭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하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이제 첫 시험이잖아, 맞지? 첫 시험이잖아. 그렇지 않아? 초등학교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잖아요. 그죠? 뭐 그냥 간단한 평가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해가지고 전과목 이렇게 시험 치고 이러진 않잖아, 맞지? 성적을 이렇게 내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처음이니까 내 첫 시험에서 그래도 너무 엉망으로 치면 재미없어진다. 적당히 그래도 점수가 어느 정도는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고 내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지. 너무 점수 안 나오잖아? 그러면 희한하게 별로 공부 안 하고 싶어져. 좀 노력을 해가지고 이번에 첫 시험부터 괜찮은 결과를 좀 만들어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실수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실수하지 말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푸셔도 됩니다. 모르는 건 당연히 틀려도 돼요. 모르는 거 틀려도 돼요. 모르는 거 틀렸다고 해서 뭘 하지 않는다. 근데 모르는 게 다 몰라요 이러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틀릴 만한 문제 이런 거는 틀려도 쌤이
그거 가지고는 뭐라 하지 않을 거야. 틀릴 만한 문제니까. 맞추면 너무 고마운데, 틀려도 쌤이랑 다시 확인을 해서 다음부터는 안 틀리도록 하면 되고, 그지? 대신에 실수만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내 실력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내 실력보다 까먹으면 안 되잖아.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나도 알고 니도 알지만 어떻게 하겠노. 그 증명할 방법이 없다, 이거. 그걸 증명하는 게 시험이라는 결과물인데, 그지? 그러니까 실수하지 마시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세로가 원래는 얼마였어요? 90이었잖아. 거기서 x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이거 90 빼기 x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로가 얼마? 95. 세로는 얼마요? 90 빼기 x. 자, 이걸 뭐 어떻게 하랬노?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뭐 전개를 해도 되고 굳이 전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됐지요? 자, 88쪽에 이제 더 이상 없습니까? 89쪽. 89쪽에 확인할 거 있나요? 없나? 괜찮나? 89쪽. 다 괜찮아? 부끄러워하지 마라, 위계라. 부끄러워. 아, 괜찮다. 뭐, 머뭇거릴 필요 없다. 근데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왜 또 물어보나? 이것도 모르나? 쌤 절대 그러지 않는다니까. 왜? 우리 학원에 모르니까 오는 거 아니야. 좀 못하는 걸 잘하려고 학원 오는 거 아니야. 어? 다 올백 맞을 학생들이 오지는 않잖아요. 올백 맞을 학생들은 당연히 뭐고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하고 고등부 거 준비하고 그러려고 학원 오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게 진짜 부끄러워할 일이야. 알겠죠? 절대 아는 척 하지 말.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 주든 뭘 대처를 해주지. 719번요. 자, A 지점에서 출발해서 15km. 이거 수업 중에 풀었던 문제다, 그지? 이거 거리, 속력, 시간, 쌤이 거속시 설명을 했었는데, 거리는, 자, 요거 기억을 하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A 지점에서 출발해서 15km 떨어진 B 지점까지. 자, 여기 A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B점까지 가는데, 이 거리는 15km랍니다. A키로의 속력으로 가다가 도중에 20분 쉬었답니다. 다시 같은 속력으로 갔대요. 자, 그러면 여기 어디쯤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쯤 쉬었다고 합시다. 어디쯤 쉬었다고 할게요. 그래서 얘가 속력이 일단은 A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똑같은 속력으로 갔으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속력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맞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A의 속력으로 15km를 간 시간에다가 내가 쉰 시간 20분만 더해주면 전체 내가 사용한 시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시간은 뭐라고? 뭐분의 뭐? 자, 시간.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시간이네. 시간 가리면 뭐다?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뭐라고요? A. 분의 거리 얼마? 15. 됐죠? 요게 뭐가 되니?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 거기에다가 내가 쉬는 시간 더해줘야 된다 했잖아. 20분은 몇 시간이에요? 3분의 1시간 맞나? 맞나? 그래서 3분의 1 해주면 이게 뭐라고? 내가 원하는 A에서 B까지 가는 시간이다. 쉬는 시간을 포함을 해서. 됐어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90쪽 봅시다. 90쪽. 90쪽에 질문할 거 있다 없다? 724번. 721번. 거리 문제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농도 문제 봅시다.
자, A 지점에서 출발한 버스가 450km만큼 떨어진 B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시속 90으로 달리고 있다. X 시간 동안 달렸을 때, 예. 자, 이게 문제가, 차례차례 한번 풀어봐라고 나와 있잖아, 조건. A에서 B까지. 이것도 그림을 그립시다.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얼마라고요? 450km네요. 자, 이렇게 되는데 90의 속력으로 가고 있대요. 90의 속력으로 가고 있대요. 90km 시속. 자, 그러면 뭐를 물어보고 있지? X 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물어보고 있네요. 거리는 뭐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지? 맞지? 이게 속력이고 시간 뭐라고 했는데 X 시간 동안 뭐 X 곱해주면 되잖아. 이게 거리네요. 그래서 뭐다? 90X 킬로미터가 뭐가 되겠노? 거리가 되겠죠. 90X 킬로미터. 됐나? 그 다음에 B 지점까지 남은 거리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전체 거리에서 내가 이동한 거리를 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은 450에서 90x를 빼주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724번 볼게요. 자, 농도 문제 다시 한 번만 얘기하자. 농도 문제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했지?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소금의 양 공식 한 번만 더 볼게요. 소금의 양, 얘 공식 뭐다고? 100분의 농도, 퍼센트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됐나요? 자, 그러면 723 보면 X%의 소금물 300g. 자, 농도는 X%이고 양은 300g이에요. 에다가 뭘 섞었습니까? 물을 섞었네요. 물을 100g을 넣었어요. 그래서 소금물을 만들었다. 새로 만든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소금의 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처음이랑 나중이랑 변화가 없습니다. 왜? 물만 넣었잖아. 이해돼? 이해되나요? 하진아 이해되나? 어? 원래 소금을 내가 한 숟가락 타 넣었어. 어? 소금물에다가 물이 있는데 내가 소금을 한 숟가락 타 넣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소금물이 완성이 됐겠지? 그래 안 그래? 맞지? 근데 내가 거기에다가 맹물만 부었어. 소금의 양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맞지?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습니다. 처음이랑 똑같습니다. 들어간 소금은 처음에 한 숟가락 넣은 거 말고는 변화가 없어요. 내가 물 넣는다고 소금이 빠져? 그건 아니잖아. 그지? 소금은 그 그릇에 그대로 녹아 있을 거단 말이야. 거기다 물만 더 부었으니까 농도는 변하겠지. 더 싱거워지긴 할 거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게 소금의 양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맹물을 넣었으니까 싱거워진 거지. 그지? 이해되겠나? 자, 그러면 소금의 양을 구해봅시다. 방금 쌤이 적었잖아. 뭐?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얼마요? X. 그 다음에 소금물 300g 하게 되면 약분 쓱쓱 하면 얼마요? 3X. 애초에 녹아있던 소금의 양이 3X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고? 1번의 답이죠. 그 다음에 새로 만든 소금물의 농도랍니다. 자, 소금물은 그러면 이제 뭐고? 원래 300g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물을 100g을 더 넣었어. 소금물은 몇 g이 됐을까? 소금물은 300g에서 100g을 더 넣었어. 몇 g이 돼? 몇 g이 돼요? 300에서 100g 더 넣었어. 몇 g입니까? 네? 네? 300g에서 100g을 더 넣었어요. 몇 g이에요?
300 더하기 100이 안 되진 않잖아. 왜? 400g 아니야. 왜 긴장하지 말고. 자, 300g에서 100g 더 넣었으니까 400g입니다. 자, 현재 소금물의 양은 400g이 됐어요. 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아까 변화가 있다 했다 없다 했다. 변화 없죠? 얘가 그대로 녹아있어요. 그래서 농도는 자,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해야 뭐가 되노? 농도가 되잖아요. 그죠? 맞지? 그래서 얘 약분합시다. 공 두 개 서로 약분하면은 4분의 3x%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괜찮아야지요. 그 다음에 90조 다 마무리됐습니까? 이제 91조 91쪽에서 확인할 문제 없나요?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나? 자, 그럼 92쪽 92쪽에 확인할 문제 뭘까요? 자, 92쪽에 없어요. 34번. 자, X도일 때 공기 중에서의 소리의 속력은 저렇대. 자, 15도가 되면 공기 중에서 소리 속력. 자, 이거는요. 정말 쉽다. 정말 쉬워. 자, 내가 이거를 식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지? X일 때, 기온이 X도일 때 331 더하기 0.6X래요. 이때 331 더하기 0.6X랍니다. 그러면은 몇 도요? 기온이 15도일 때 15도일 때 자, 비교를 해보세요. X에 15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상황 아니니, 그지? 얼마 된다? 331 더하기 0.6 곱하기 1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6일엔 6, 6, 5, 30이니까 9가? 맞나? 얘가 9니까 그래서 더하면 얼마입니까? 340이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 340 5초 동안 이동한 거리 그러면 얘가 초속이지 않아? 그지? 초속 340m니까 1초에 340m를 간대요. 그러면 몇 초? 5초. 뭐 340 곱하기 5 하면 되죠. 얼마입니까? 3, 5, 15에 5, 4, 20 얼마고? 1700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딴 거 없나요? 넘어갈까? 자, 93쪽요. 93쪽에는 넘어가도 되겠나? 자, 94쪽. 94쪽에는 뭐 있을까? 94쪽은 뭐 질문할 거 없겠다. 뭐 그냥 계산만 하면 되네요. 95쪽은? 95쪽은 더 쉽나? 너무 쉽네. 96쪽은요? 96쪽. 어렵지는 않은데 왠지 틀렸는 거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97쪽은? 97쪽도 없... 700, 770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 두 다항식 A, B에서 A 더하기 B를 계산을 하래.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4에서 뭐를? A를 뺐답니다. 빼기 A를 했더니 그 결과가 얼마요? 마이너스 7x 플러스 8. 자, 이렇단 얘기는 이 네 A 안에 이렇게 돼야 7x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8에다가 얼마를 해야, 자, A 자리에 괄호를 쳐야 될 것 같아. 8이란다. 얘가 8, 얘는 4지. 4에다가 얼마를 해야 8이 되니? 4를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가 돼야, 이렇게 돼야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7x 될 거고, 4 빼기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4 해서 8 될 거 아닌데, 그지? 그래서 얘가 a일 거다 말이야. 4x 마이너스 4. 괜찮아요? 그래서 a를 먼저 구합니다. 그 다음에 b에다가 자, 그래서 a란 녀석이 얼마라고? 4x 마이너스 4. a 구해놨고, 그 다음에 b는요? b란 녀석에다가 x 플러스 1을 더했대요. 그랬더니 얼마가 됐다고? 2x 마이너스 1이래요. 자, 그러면 얘가 원래 x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니, 그지? x에다가 x를 더해 2x 될 거고, 그 다음에 1을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2여야겠지, 그지? 그래야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닙니까? 얘가 b입니다. 자, 그래서 b는 x 마이너스 2래요. 이제 이거 두 개를 더하래. a 더하기 b는 얼마입니까? 4x에다가 x 더했으니까 5x가 될 거고,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래서 5x 마이너스 6, 4번이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97쪽 됐나? 98쪽 넘어갑시다. 98쪽. 자, 98쪽에서 확인할 문제 774번요. 자, 774번부터 합시다. 순서대로 할 거니까. 자, 74번 보면 1인당 입장료는 오른쪽 그린 것 같대요. 자, 성인은 어른은 얼마? 15,000원. 그 다음에 청소년은 얼마? 10,000원이네. 그 다음에 아가애들 어린이 몇 명? 아니 몇 명이라 얼마? 5,000원. 자, 이렇게 되는데 지난주에 청소년은 X명이고 성인은 청소년 2배보다 3명이 어린이네. 자, 청소년을 X로 잡으면 성인은 어떻게? 청소년의 2배 X보다 3명이 적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3을 빼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어린이는 청소년보다 몇 명? 4명이 많대. X 더하기 4를 하면 되잖아요. 됐죠? 자, 요것이 뭐다? 1번의 답이겠지, 그지? 성인은 얼마? 2x 빼기 3. 그 다음에 어린이는 x 플러스 4. 자, 그러면은 입장료의 총액을 x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노? 입장료는 얼마요? 들어온 사람 수에다가 가격을 곱하면 되겠죠. 맞지? 그래서 15,000원 곱하기 2x 빼기 3. 요게 성인이 들어와서 낸 돈들의 총합이고, 더하기 청소년, 그지? 에다가 더하기 어린이, 이렇게 되겠죠. 그 이제 이거 뭐고? 전개해서 복령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15,000에 2배니까 뭐고? 3만 x. 그 다음에 빼기 45,000원 더하기 만 x. 그 다음에
더하기 5000x 더하기 54 2만. 자, 그러면은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만에다 만 더하고 5천 더하면 4만 5천 있지. 4만 5천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만 5천에 플러스 2만 하면 마이너스 2만 5천 남고 마이너스 2만 5천. 자, 요게 2번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되겠습니까? 됐어요? 이해했나? 이해 안 간 사람 있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76번. 아까 76번 물어봤지? 자, 76번 봅시다. 한 변이가 3x 플러스 2인 정사각형 모양의 두 장을 겹쳤어. 그래서 새로 만든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자, 얘는 겹친 만큼을 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겹친 만큼 빼면 되잖아요. 자, 원래는 가로가 얼마라고? 3x 플러스 2고 세로도 3x 플러스 2네. 자, 정사각형이네요. 자, 이렇게 된 녀석인데 뭐 한 개를 더 가져와가지고 겹쳤어요. 겹쳤더니 겹친 부분이 x 플러스 1만큼이래요. 요만큼이 겹쳤대. x 플러스 1만큼. 자, 그러면 원래는 얘들이 안 겹쳤으면 어떻게 되겠니? 3x 플러스 2, 3x 플러스 2만큼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근데 내가 이거를 한쪽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합시다. 한쪽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대로지. 맞지?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보이는 부분이 이만큼 사라졌지. 겹치는 부분만큼 사라지고 원래 길에서 겹치는 부분만큼 한쪽만 사라졌습니다. 한쪽은 그대로 있죠. 그지? 얘가 앞쪽이라 칩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렇게 겹치는 만큼 뒤로 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쌤이 이 오른손, 쌤 기준으로 오른손인데 니네 기준은 왼쪽에 있는 손이지. 보이는 건 왼쪽이지. 이 왼편의 손이 뒤로 들어가니까 이 겹치는 부분만큼 내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지. 얘는 다 보이잖아요, 온전하게. 이게 얘는 건드릴 게 없다고. 이 길이에서 뭐다? 겹치는 부분만큼 빠지면 되겠지, 그지? 맞지?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얘가 원래 온장, 얘도 원래 온장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다가 겹치는 만큼 어떻게? 빠지면 되는 거잖아, 점점. 완전히 겹치면 뭐고? 한 장만 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됐나? 이해되겠나? 자, 그래서 가로기가 어떻게 된다고? 3x 플러스 2의 원래는 2배일 겁니다. 겹치지 않았을 때.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조금씩 밀어 넣는단 말이야. 겹치는 만큼을 빼주면 되겠지. 이게 그래서 뭐가 된다? 겹친 사각형의 가로 길이입니다. 괜찮아요? 됐어요? 그러면 겹친 사각형 가로 길이를 풀어서 계산합시다. 6x 플러스 4 빼기 x 빼기 1이니 얼마요? 6x에서 x 뺐으니까 5x 4 빼기 1이니까 얼마? 3. 자, 요게 가로 길이입니다. 그러면 직사각형 둘레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아래 위에 똑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가로 길이는. 요거에 2배를 합니다. 2배의 5x 플러스 3. 그 다음에 세로 길이도 2번 더해줘야 되겠죠. 세로 길이. 괜찮니? 자, 이거 이제 정리하면 끝나죠? 둘레 길이를 나타내라 했으니까 10x 플러스 6 플러스 6x 플러스 4 하면은 요렇게 하면 16x 플러스
10 됐습니까?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99쪽에 90쪽 없어요? 넘어갈게요. 100쪽 100쪽도 없습니까? 야, 다들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응? 니들이 이렇게 자 오답이 없으면 쌤이 할 게 없잖아. 네, 101쪽 이제 갈 겁니다. 100쪽 791번. 자, 101쪽 791번 한번 봅시다. 부모의 키의 합을 2로 나눈 후 6.5를 더하면 성인이 된 아들의 키를, 그 다음에 6.5를 빼면 성인이 된 딸의 키를 예측할 수 있답니다. 근거 있는 소리가? 아, 근거 없어요? 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자, 아버지의 키를 X, 어머니의 키를 Y라고 할 때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을 예측한 키를 각각 나타내라. 합을 2로 나누라 했으니까 일단 엄마 아빠 키를 더해자. 아버지가 얼마? X, 엄마가 얼마? Y라고 했으니까 부모의 키는 X 더하기 Y입니다. 그걸 2로 나누고 여기에다가 남자는 6.5를 더하래. 더하기 6.5. 이게 아들의 키고. 아들이라 표시하자. 아들. 그 다음에 딸은요. 자, 출발점은 똑같잖아. 부모의 키의 합을 2로 나누고 거기서 뭐다? 빼래. 6.5를 빼랍니다. 자, 요게 아들의 키와 딸의 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아버지가 177이고 어머니가 158이다. 각각 뭐 놓기만 하면 되잖아. 자, 177, 아버지 177, 엄마 얼마? 158. 이거를 2로 나누랍니다. 자, 계산은 얼마예요? 7하고 8이니까 더하면 얼마고? 5 하나 올라가면 7, 6이니까 얼마니? 3. 또 하나 올라가면 3, 2. 여기에다가 6.5니까 2분의 얼마입니까? 13이지. 요게 아들. 그 다음에 2분의 335 빼기 2분의 13. 요게 얼마? 딸. 왜 얼마 되지? 2분의 8, 4, 3. 자, 2, 1은 2, 2, 7에 14, 2, 4, 8. 174. 맞죠? 맞지? 아이가? 맞잖아. 그 다음에 얘는요. 2분의 335에서 13 빼면요. 2, 3. 맞지? 하면 얼마? 4, 2, 1은 2, 2, 6에 12, 161. 그래서 아들은 예측한 키가 174가 되고 딸은 161이 되더라. 괜찮습니까? 뭐 그리 어려운 내용은 없지 않나요? 그냥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그냥 풀어 써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걸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지 않아? 그냥 문제 시키는 대로만 식 쓰고 대입만 하면 끝나잖아. 산수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없습니까? 795번 93번요? 자, 그러면 93번, 95번 94 3, 4, 5번 해야 되나? 3, 4, 5번
자, 봅시다. 3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그림 같은 사다리꼴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나는 여기서 목표가 뭐죠? 첫 번째, 뭘 구해야 되죠? 뭘 구해야 됩니까? 사다리꼴을 일단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 사다리꼴을 구해서 거기서 뭐요? 가운데 비어있는 게 뭐니? 직사각형을 빼주면 되잖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식을 나타내라.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복수, 사다리꼴 넓이. 모르는 사람.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모른다. 있나? 몰랐어? 그럼 까먹으면 오늘 복습하면 되고. 다 알아? 그러면 누가 대답해? 우영아.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넓이 구하는 공식. 모른다 할 때 손 안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얘기해봐, 그럼 빨리. 확실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얘기해봐. 일단 얘기해봐. 윗면 곱하기 높이 나누기. 지우야, 뭐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자, 윗변, 아랫변 그 결과에다가 높이를 곱하시고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나누기 2고 곱하기일 때는 2분의 1이잖아요. 됐나요? 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요렇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윗변이 얼마지? x 마이너스 3이지. 요게 윗변이고요. 더하기 아랫변은요? 2x 플러스 5네. 맞죠?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높이 12를 곱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괜찮나? 자, 요렇게 약분 쓱 하면 얼마? 6. 그 다음에 요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을 계산합시다. 2x의 x니까 3x가 될 거고 5의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여기에다가 아까 밖에 약분했으니까 뭐고 곱하기 6만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18x 더하기 12가 되겠지. 요게 사다리 꼴의 넓이입니다. 여기에서 뭐다? 직사각형만큼 구멍이 났잖아. 그럼 얘를 버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직사각형 넓이 구합시다.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돼요? 가로가 3이고 세로가 x 플러스 4니까 그냥 바로 하면 3x 빼기 12 아닙니까? 3x 빼기 12네요. 요거가 사각형이니 사다리꼴에서 사각형을 빼란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최종 결과가 얼마 됩니까? 18x에서 3x를 빼. 그럼 얼마? 15x가 될 거고. 자, 12에 빼기니까 플러스 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12, 24 되겠다, 그지? 그래서 15x 더하기 24. 요게 793번의 결과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794번을 봅시다. 794번은 아까 누가 질문했노? 이름이? 자, 얘가 혼합 계산 뭐 그냥 안에서부터 풀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A에 X제곱 플러스 2에 그 다음에 빼기 3에 2X제곱
더하기 3분의 1에 뭐야 이거? 5x 빼기 2x 빼기 3. 너무 길다. 아, 왜 이렇게 귀찮게 길게 해놨노? 자, 봅시다. 그러면 안쪽부터 소괄호부터 계산을 하시면 되잖아. 자, 얘 마이너스니까 얼마?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연산하면 얼마예요? 5x에 3x 더하기 3이겠다, 그지? 자, 그 앞에 3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계산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 곱하면 x 될 거고 더하기 1 되겠네, 그지? 맞지? 그리고 얘는 차수가 다르니까 뭐 계산 안 하고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뭐야? 요 대괄호 앞까지가 아니 대괄호까지 안에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 3이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 붙일게요. 그럼 얘 전개하면 얼마 되노? 얘 전개하면 얼마 되노? 마이너스 6x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앞에를 보면 ax 제곱에 플러스 2a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 한 번만 합시다. 동량 정리하면 얘하고 얘가 x의 2차 항이니 a-6 x 제곱 그 다음에 x 1차 마이너스 3x 말고는 없죠. 그 다음에 x 안 붙은 거 상수 2a 마이너스 3. 자, 여기서 상수항을 구하시오. 상수항을 예. 어떻게 상수항을 구할 건데요? 힌트를 보세요. x에 대한 1차식이래요. 아, 야가 뭐라고? x에 대한 1차식이라는 조건을 문제에서 줬습니다. 1차식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정리한 식을 보니 2차가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건 1차식이야. 그럼 어떻게 얘를 지워야 될 거 아니야? 얘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뭔데? 얘가 0이 되면 되잖아. 0이랑 어떤 걸 곱하면 x 값이 뭐든지 간에 얘는 0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요? a가 6이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래야 이 식 전체가 뭐가 된다? x에 대한 1차식이 될 수가 있잖아. 이해됐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95번 아까 누가 질문했노? 지우가 했나? 자, 95번 한번 봅시다. 다낭식 AB 별표를 쳐놨는데 자, 요런 문제들 보면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거나 거부감 느끼는 경우가 꽤 있던데 자, 얘는 별표 그 다음에 저기 다이아몬드 모양 나왔는 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A 별 B A 별 B 얘가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B입니다. 별이란 녀석은 앞에 있는 녀석에 마이너스 2를 곱하고 뒤에 있는 녀석은 그냥 더해주는 게 이 별이 하는 역할이야. 알겠지? 이 식이 이 연산 기호가 하는 일이다. 됩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뒤를 봤더니 이번에는 뭐예요? 다이아몬드 표시 A하고 다이아몬드 연산을 하면 B를 어떻게 돼요? 3A 플러스 2B랍니다. 자, 3A 플러스 2B예요. 아, 앞에 있는 녀석에는 3 곱하고 뒤에 있는 녀석은 2를 곱해서 서로 더해주는 게 이 다이아몬드가 하는 일입니다. 알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봅시다. 3에 4x 별 y
빼기 x 다이어 마이너스 y. 자, 요거 앞에 거 봅시다. 요거 앞에 거. 얘의 결과를 한번 봅시다. 자, 별은 뭐 하는 거라고? 앞에 있는 거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한다 했잖아. 마이너스 2에 4x. 됐죠? 더하기 뒤에 건 그대로 더해준대. 요게 뭐예요? 중괄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8x 플러스 y라고 최종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맞지? 그 앞에 3이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4x 플러스 3y. 자, 여기까지 되겠나?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봅시다. 자, 어떻게 돼요? 다이아몬드는 앞에 거에 3 곱하래요. 그러면 3x. 그 다음 뒤에 거는 2를 곱하래요. 2. 그러고 더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가 요 중괄호까지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묶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빼내서 3x 빼기 2y라고 하고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2y 이렇게 되겠네. 됐나?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하면 끝나죠. 마이너스 24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7x. 그 다음에 3y에 2y를 더했으니까 5y. 그래서 마이너스 27x 플러스 5y 해주면 되겠네요. 됐나? 돼요? 자, 그 다음에 96번 혹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나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이제 풀이는 다 마무리가 됐고